멘트. 영감의 원인은 시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적인 체험 및 정서적, 정신적 체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영감을 위한 시가 됩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득한 추억의 세계, 그 어두운 미명의 세계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하나의 감각적 체험은 우리 내부 깊이 잠겼다가 어느 때인가 슬픔이나 기쁨으로 재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지로 쓰는 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미지 중에서 지각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공감각적 이미지와 복합감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각적 이미지란 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감각기관인 오감, 다시 말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에서 자극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뉴런을 통해서, 뉴런은 신경세포를 말합니다. 이 뉴런을 통해서 뇌의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고 뇌에서 그 자극을 인식하고 어떤 자극인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한 심상, 다시 말해서 그 메시지를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아가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들으면 빛깔이 느껴지거나 어떤 색깔에서 촉감이 느껴지거나 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느낌을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를 표현할 때 공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은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자, 이것은 부비는 소리는 청각이지요. 도토리알은 시각이죠. 그러니까 부비는 소리가 도토리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감각을 동시에 나타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다 하는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묘사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묘사의 기본은 상이한 두 가지 사물에서 하나의 일관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각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두 개 이상의 감각을 관계가 있는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하는 것을 뜻하지요. 여기서 복합감각적 이미지하고 혼동할 수가 있는데, 공감각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대상에서 나온 두 감각이 전이 되는 것이고, 복합감각은 두 감각이 나열될 뿐입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알기 위해서 예문을 좀 봅시다. 공감각을 예시로 들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보랏빛 맛이 느껴진다. 자, 보랏빛이라는 시각이 있고 맛이라는 미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각적 이미지와 미각적 이미지가 합쳐져서 공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미각의 시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 또 봅시다.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시리도록 하는 것은 촉각이죠. 파란 하늘 하면은 시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가 합쳐져서 공감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시각의 촉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시각적 이미지인 푸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하고
종소리란 청각적 이미지가 합쳐져서 공감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청각의 시각화다. 자, 네 번째는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자, 여기도 후각적 이미지하고 청각적 이미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공감각입니다. 향기 하면은 후각적 이미지요. 들으면서 했는데 듣다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요. 그래서 이것을 청각의 후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예문.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자, 여기서 술 읽는 마을은 후각이죠. 타는 저녁놀은 시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감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술 읽는 마을이 먼저 나타나고 타는 저녁놀이 뒤에 나타났죠. 이건 나열이 된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감각이라고 하지 않고 복합감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후각과 시각이 나열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외에도 쓴소리라든가 달콤한 목소리 이런 것도 공감각적 이미지 표현입니다. 쓴 소리, 쓰는 미각이죠. 소리, 청각이죠. 그래서 청각의 미각하다. 달콤한 목소리는 어때요? 달콤한 것은 미각이죠. 목소리는 청각이죠. 그래서 이것은 청각의 미각하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예시를 더 많이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시를 14개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14개의 예시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는 완전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파란 바람이 불고 그랬죠. 바람이 불면은 촉각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파란 바람이라면 시각이죠. 그래서 이것은 촉각의 시각화다. 그 다음 금빛 게으른 울음. 자, 여기서는 금빛 했으니까 시각화죠. 그런데 울음이 나와 있어요. 이건 청각이잖아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다. 세 번째,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부의 바깥이라고 그러면은 촉각을 느끼게 되죠. 피부에서. 그 다음에 스미는 어둠은 시각이죠.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다. 그 다음 네 번째,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꽃처럼 붉은 울음 했는데 꽃처럼 했으니까 시각화가 되죠. 근데 붉은 울음 했을 때 울음을 울면은 청각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청각의 시각화다. 다섯 번째,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자, 자욱한 풀벌레 소리 했을 때 풀벌레 소리는 청각이죠. 이것이 자욱하다는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각으로서 눈으로서 자욱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각의 시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여기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청각이죠. 검정 포대기 그랬으니까 시각화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다. 일곱 번째, 엄마 노신의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배춧잎 같은 했으니까 이건 시각이죠. 근데 발소리 타박타박 하면 귀로 들리니까 청각이죠. 그래서 이것은 청각의 시각화가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여기서 초생딸이 시리다 그랬으니까 촉각이죠. 새파란 초생딸 시각화죠.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촉각의 시각화다. 아홉 번째,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여기서 울음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청각이죠.
그 다음에 금빛, 해설피, 금빛 했을 때 이 금빛이 있으니까 시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됩니다.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자, 여기서는 휘파람 소리는 청각이죠. 그 다음에 푸른이란 말이 그 앞에 형용사로 붙어 있죠. 이건 시각화이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다. 11번째, 새벽까지 시린 귀뚜라미 울음소리. 여기도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청각이죠. 그 다음에 시린 촉각이죠. 시리다 있으니까. 그래서 청각의 촉각하다. 그 다음 12번째,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여기도 시리다 그랬으니까 촉각이지요. 그런데 새파란 초생딸은 눈으로 보이니까 시각하죠. 다음 13번째, 피라미 은빛 비린내. 비린내가 있으니까 후각이죠. 은빛이 있으니까 시각이죠. 그래서 후각의 시각화.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전부 공감각적 이미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하지만은 이미지를 나열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복합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공감각적 이미지하고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예를 또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감각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복합감각적 이미지란 얘기예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공감각적 이미지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별도로 설명과 예시를 들어본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자, 이것은 술 읽는 후각적 이미지죠. 그 다음에 저녁놀 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죠.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공감각적 이미지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장을 잘 보세요. 술 읽는 마을마다 이것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타는 저녁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나열해 놓은 겁니다. 차례로. 그래서 복합감각적 이미지다. 두 번째,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이것도 접동새 소리하고 별 그림자하고 서로 나열해 놨죠. 접동새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고 별 그림자는 시각적 이미지.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복합감각적 이미지다. 그 다음 세 번째,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자, 여기서는 누룩이라는 소재를 청각하고 후각적 이미지를 나열한 복합적 이미지를 형성했죠. 다시 말해서, 자, 누룩을 디디는 소리는 청각이죠. 누룩이 뜨는 내음새는 후각이죠. 근데 이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적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공감각적 이미지가 아니에요. 푸른 나뭇잎 쫑쫑 새소리.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푸른 나뭇잎, 이것은 시각적 이미지요. 쫑쫑 새소리는 청각적 이미지요. 이게 차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복합감각적 이미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푸른 울음이라고 하면은 한 단어 속에가 두 가지의 이미지가 들었죠. 푸른이라고 그러면은 시각적 이미지죠. 울음 하면은 청각적 이미지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감각적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감각적 이미지하고 복합감각적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번에는 각종 이미지로 표현한 시 한 편을 감상을 해 보겠습니다. 단단한 고요, 김선우.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디디는 소리,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맷돌 속에서 껍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사그락 사그락 고운 뼈가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주는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엉기는 소리.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목. 모든 소리들이 흘러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좀 시가 어려운 것 같죠. 이 시는 산문적 리듬을 가진 자유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 보면은 명사형 종결의 반복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형 종결을 할 것은 도토리묵 한모 이렇게 명사형으로 종결을 했어요. 저토록 단단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기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봅시다. 특히 1년에서는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뭐 하는 소리 뭐뭐 하는 소리 이렇게 연결을 했죠. 각각의 과정이 지닌 그 이미지하고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문시는 독자가 알아서 이를 알맞은 호흡으로 끊어 읽음으로써 운율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재율이라고 전에 배웠죠. 자, 한편 2연에서는 1년에 제시된 여러 가지 그 복합한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도토리묵을 짧은 어구를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일시의 시상을 집약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목.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시상을 집약시켜서 여기다 내놓은 것이 2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인은 도토리의 그 의인화와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을 통해서 시적 대상에 대한 아주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그 의성어라든가 청각적 이미지는 먹을거리인 그 도토리묵을 미각이 아닌 청각으로 표현하면서도 대상이 지닌 이미지를 더욱 정교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의 독자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먹을거리인 도토리묵을 새로운 감각과 정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개성적 인식은 도토리묵을 시끄럽고 단단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개연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도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를 한번 써볼까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공감각적 이미지나 복합감각적 이미지까지 사용해서 시를 써야 하는가? 의문이 들지요. 그러나 인간은 오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오감을 시에서 표현하게 되면 시가 아주 생동감을 얻게 됩니다. 더 좋은 시를 쓰고 싶다면 그래서 시인들은 감각적 심상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켜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생동감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공감각을 확실히 이해 못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환하다라는 식구하고 아이들의 노란 웃음소리가 환하다, 이걸 비교를 해봅시다. 노란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자, 첫 번째 문장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했지요. 여기에 아이들 웃음소리라는 청각. 두 번째 문장은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즉, 두 번째 문장은 그 노랗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웃음소리라는 또 표현이 있죠. 이 이미지 두 개가 공감각적으로, 다시 말해서 청각을 시각적으로 전이시킨 것입니다. 소리에는 노란색이 없지만은 왠지 밝고 그 따뜻한 웃음소리로 연상되기 때문에 노란 웃음소리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다정한 눈빛, 달콤한 눈빛을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입니다. 즉, 그 눈빛이라는 시각을 달콤하다는 미각으로 전이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공감각적 이미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대학 수능 시험에 가끔 그 출제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미가 그 시각화인지 시가 그 미각화인지 이거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구별하셨나요? 아까 예를 들어올 때, 자, 혼동이 올 때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느끼는 감각을 앞에 쓰면은 이게 쉽게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란 웃음소리는 노란이라는 시각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청각의 시각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달콤한 눈빛은 달콤하다는 미각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의 미각하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면 돼요. 자,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겠죠?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어려운 공감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공감각적인 이미지를 억지로라도 한번 만들어서 시를 한 편 지어볼까요? 자, 여기 제가 하나 지었습니다. 어머니 고두석. 고향집에 들어서면 어머니 냄새가 난다. 고봉으로 퍼담은 보리밥 그릇에서도, 밥상에서 폴폴 끓던 된장찌개에서도 황토빛 냄새가 피어오른다. 누덕누덕 기운 저고리 소매 속에서도, 쪽진 머리 가로지른 피녀에서도 된장찌개 냄새가 폴폴 풍겨나오더니, 장독대를 돌아 마당 앞 우물까지 초록의 풀냄새 억센 잡초로 깔려있다. 세월에 가려 어머니 모습 보이진 않아도 어머니의 냄새는 살아나서 지금도 황토빛 마당을 걸어오시네. 물동이 찰랑찰랑 이고 들어오시네.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